구속 취소 인용 배경, 그러니까 왜 그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G를 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재판부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이유에서였고요. 두 번째, 이건 또 더 중요해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보죠. 검찰이 구속 시간을 9시간 45분을 넘게 기소해서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뭔지 요거를 먼저 윤기찬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이제 기준을 일반화시키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보는데 이전에는 사실은 이게 이번에 공수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에서는 뭐 4일을 빼야 된다. 검찰은 뭐 이틀만 빼면 된다. 네네. 대통령 측에서는 하루만 빼라. 이게 서로 간에 다 해석이 달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그 형소법 관련 규정에 보면 그 구속이 돼요. 체포돼서 구금이 된 사람이 법원에 이 사건 기록에 갈 때 가는 경우는 체포적 부심을 신청할 때 기록을 다 보냅니다. 그다음에 구속적 부심을 신청할 때도 보내요. 그리고 영장 실질할 때도 기록을 보냅니다. 요 가 있는 동안은 구속적 부심의 경우에 이거를 빼게 돼 있어요. 본인 구속 기한에서. 그러니까 10일 동안 구속을 시킬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 거기서 그걸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속이 돼 있는데 실제 내가 구속이 안 된 것처럼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 저거는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존의 관행은 날로 계산했던 거죠. 날로 계산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15일 날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날로 계산하게 되면 원래 1월 24일 날 00시에 24시에 10일 기한이 차는 거예요. 근데 1월 16일 날 그 체포적 부심을 신청해서 17일 날 기록이 돌아와요. 그럼 이틀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수처의 논리였고, 그다음에 구속적 부심 3일 동안 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일을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가혹하다는 거고, 체포적 부심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에서는 체포적 부심은 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구속적 부심에 한해서 얘기하면 3일을 빼자라는 게 공수처의 논리고, 17일 갔다 19일 날 왔으니까 검찰은 그게 아니고 이틀만 빼자 이런 거였고요. 윤 대통령 측은 그게 아니고 가 있는 시간만큼 빼자. 그래서 33시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33시간만 빼가지고 26일 날 오전에 이게 만료가 됐는데 26일 날 18시에 청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9시간 지나서 불법적인 구금 이후에 청구된 거다 이런 주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은 만약에 날로 계산한다 하더라도요. 구속의 날 계산 시에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17일 날 가가지고 19일 날 왔으면 17일 날 간 날은 구속된 걸 치고요. 19일 날 돌아온 날은 구속된 걸 치면 하루 빠지는 게 같거든요. 그렇다면 날로 계산하나 시간 계산하나 사실은 거의 계산이 결론은 같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란죄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 부분은 법에는 없어요. 근데 관련 사건으로 인지를 한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인지를 한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대통령의 그 내란죄를 인지하는 과정이 기록상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 이 부분은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검찰로도 옮겨 붙어요. 검찰이 경찰 사건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송치한 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공수처 논리하고 똑같은 법원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는 아까 부대변인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거는 김영주 우리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날짜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원래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기찬 뭐 어차피 뭐 이거 하나 마찬가지다. 근데 문제였으니까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이것이 사실은 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무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돼 있다시피 만약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지 않았을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 사건 전체가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대한 내란죄 수사의 범위 안에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인지된 과정이 안 보인다.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검찰 측도 다시 한번 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들겨 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아예 사건 자체가 사실은 뭐 어떤 그 가보기도 전에 각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경도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윤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공격해 왔었죠. 과연 공수처가 적절하게 왜 이걸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했다는 면에서 물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위 소추단 입장이나 또 형사재판을 하는
말하자면 이 민주당 측이나 이 국회 측에서 훨씬 더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3시 19분인데요. 아직 그 검찰이요 지휘권을 지시를 하지는 않은 상태로 들리고요. 만약에 지휘가 이루어지면 30분 내에 석방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3시 19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죠. 예, 지금 서울 구치소 장면인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요. 호송차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건데 별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지금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대검은 지시를 했습니다. 석방 지시를 내렸고요. 특수본과 반발로 진통이 있는 것까지는 지금 전해져 있고 지시를 했고 지휘권을 행사하면 바로 30분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업데이트돼서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거 지금 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날짜 계산이었고요. 두 번째 구속 배경을 좀 짚어보면 법원은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 우선 윤 대통령을 석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첫 단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은 예. 첫 번째가 이 간대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된 거고 나아가 그 밖의 사정들인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정문의 취지의 가장 큰 쟁점은 산정 방식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밖의 사정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가 그렇게 이 결정문을 취소하는데 결정적으로 본 건 아니고 그 외에도 이러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깔끔하게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구속 기간은 10일 이내라고 했을 때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뭐 체포 기간 안에 48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시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네. 그동안의 선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만 이 선례를 어긴다고 하면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그 피의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는 저는 도대체 법원이 책임질 것인지 검찰이 책임질 것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예. 실상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수사 관련된 서류가 예. 법원에 가 있는 시간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판사가 그것을 받았던 법원에 그 서류가 체류하고 있는 그 시간은 또 어떻게 정확하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예. 간에. 어떤 사람은 5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인데 그럼 또 그 4시간에 관련된 그 차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애매한 문제는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 다시 드리지만 네네. 검찰이 이거 즉시 항고에 대한 시간을 판단하니까 7일이라는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날짜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 날짜 이후에 구속하기로 한 그 날짜를 넘어서 구속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공수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강 부대변인 말씀에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저도 결정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재판부의 진짜 의도는 뒷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이제 그 계산을 쭉 한 다음에 네네.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설령 이 구속 기간이 계산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석방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밖의 사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재판부의 진위는 오히려 뒷부분에 있다.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 그러니까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논쟁이 계속 있었을 때 예. 민주당 측에서는 이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이 영장을 내준 거로 보면 네네.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중앙지법에서 구속적 부심을 기각을 하니까 봐라 중앙지법에서도 인정을 해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다루는 1심 재판부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방향을 완전히 튼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 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정문에다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습니다라고 쓰진 않았지만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하. 네, 처음부터 이 형사재판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 문제가 형사재판 시작에서부터 다퉈질 수 있겠다라고 관측을 했었거든요. 수사권 부분이. 네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맡게 된 판결을 하게 된 1심 재판부가 이 문제는 다시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부터 이제 다시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저는 이 재판이 그러니까 근본에서부터 이제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재판부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기록들, 그다음에 조사한 거,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경찰 것만 남는 거고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한 게 다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다 수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짧게 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보고 싶은 것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대법원의 최종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네네. 판단을 더 구해봐야 된다고 한 것이지 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법원의 이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볼 때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고심을 담고 그러나 현재 본인이 맡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이 심증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적절하게 조심스럽게 쓰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의 영장에 보면 682자로 네. 거기 보면 의심스럽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영장 기각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 여러 가지 설사하면서 그렇지만 석방해라라고 하면 그 지휘했으면 검찰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부대변인 말씀대로 서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고 하니까 저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하실 수 있게 결정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짧거든요. 짧군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앞부분 변호인들 주장이에요. 그렇죠. 수사권하고 예. 그거.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네.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형사재판 절차도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러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예. 그다음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제가 뭐 어떤 편견 없이 그냥 저 내용만 들으면 그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나중에 재심을 하더라도 야 이거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안 돼. 이런 나중에 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몇십 년 뒤에 다시 재판을 재개하는 것도 예.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가 발견이 되면 할 수 있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예. 이 건이 그 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그 주장을 주의를 준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미리 한 번 더 실제적인 화자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네네. 이 12.3이라고 하는 그 계엄의 어떤 실질적 진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런 단계를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법을 규정할 것이냐 그 법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수사를 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테두리 안에서 정리해서 다시 재판을 걸더라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점잖은 어떤 그 힌트를 팁을 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엄중한 결정이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